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차드의 밤의 노트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그 명절 연휴가 꽤 길었죠. 저도 거의 열흘 이상을 쉬었다가 이렇게 밤의 노트로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연휴가 길 때는 사실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고, 또 그동안에 쌓아왔던 습관들이나 어떤 루틴들이 깨지기 쉽죠.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원래 했던 방식의 루틴과 습관들을 다시 다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연습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제가 이렇게 책을 가져왔는데요. 모건 하우절이라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기자인 작가가 쓴 돈의 심리학이라는 책입니다. 이 작가는 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돈을 다루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심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친다 라는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오늘 한번 이 책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할까요? 좋은 차, 큰 집, 남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모건 하우절은 단순하게 말합니다. 돈의 가장 큰 가치는 통제권이다. 내 시간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힘, 싫은 일을 거절할 수 있는 힘, 조급해지지 않을 수 있는 힘. 돈은 사치를 사는 도구가 아니라 자유를 사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대처럼 모험하기엔 늦었고 60대처럼 물러서기엔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40대는 지금 가장 애매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아이 교육비, 부모님 병원비, 내 은퇴 준비.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어디에 투자해야 합니까?를 묻고 있습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돈 문제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심리의 문제다. 40대가 무너지는 이유는 정보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조급하기 때문입니다. 이 책이 말하는 첫 번째 중요 메시지는 40대의 가장 큰 적은 조급함입니다. 20대는 시간이 있습니다. 실수해도 회복할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40대는 다릅니다. 이제 빨리 벌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뒤집어야 한다. 이런 마음이 우리를 위험한 선택으로 밀어넣습니다. 코인, 레버리지, 무리한 대출, 남들 따라가는 투자. 그런데 이 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의 핵심은 크게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것이다. 40대에게 필요한 건 대박이 아니라 생존력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두 번째 포인트는 돈의 목적을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40대가 돈을 원하는 이유는 사실 단순합니다. 불안에서 벗어나고 싶어서죠. 그런데 우리는 불안을 없애기 위해 더 큰 불안을 선택합니다. 모건 하우절은 말합니다. 회사에서 갑자기 구조조정 이야기가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 내가 원하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상태. 이게 진짜 불안한 거죠. 40대는 이제 얼마를 벌 것인가 보다 얼마면 충분한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세 번째 중요 포인트는 복리는 40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이제 늦은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늦은 게 아니라 이제 복리를 이해할 나이가 된 겁니다. 젊을 때는 빠른 돈에 흔들립니다. 하지만 40대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복리는 이 나이에 더 강력합니다. 복리는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책이 말하는 네 번째 포인트입니다. 비교를 멈추는 순간 돈이 쌓입니다. 40대는 주변 친구들과 비교하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누구는 강남에 집을 샀고, 누구는 사업으로 성공했고, 또 누구는 투자로 큰 돈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 순간 우리의 기준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이 책은 말합니다. 충분함을 아는 것이 가장 큰 부다. 40대의 파산은 수입이 적어서가 아니라 비교가 커서 시작됩니다. 이 책이 말하는 다섯 번째 포인트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보다 중요한 것. 40대는 한 방을 노릴 나이가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을 구조를 만들 나이입니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줄이고 현금 흐름을 안정화시키고 지출을 통제하며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 이게 바로 화려하진 않지만 40대에게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오늘 밤의 노트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나는 지금 돈을 불안 때문에 쫓고 있는가? 아니면 불안을 줄이기 위해서 돈을 다루고 있는가? 나는 남의 속도를 따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인생의 속도를 만들고 있는가? 오늘도 밤의 노트를 마무리하기 전에 이렇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필사했던 내용들 몇 가지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목표는 여러 개의 짧은 이야기를 통해 돈의 기술적 측면보다 소프트 스킬이 더 중요함을 전달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소프트 스킬은 심리적인 어떤 스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획을 세워도 신은 비웃는다.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계획. 이게 바로 안전마진이라고 하네요. 부자가 되는 것보다 부자로 남는 것이다. 바로 살아남는 것. 이것도 부자가 되는 거는 순간적인 거지만 부자로 남는 것. 이거는 지속 가능한 이야기니까요. 내 인생이 진정으로 바뀐 것은 부자가 되었을 때가 아니다. 자유를 찾을 22살 때이다. 그렇죠. 저희가 아직 부자가 되진 않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알을 깨고 돌파해 나가는 그 순간, 그때가 어떻게 보면 진정으로 인생이 바뀐 순간일 수 있겠죠. 자녀들은 당신의 돈이 아니라 당신을 원한다. 내 시간을 내 뜻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이 돈이 주는 가장 큰 배당금이다. 그렇죠. 결국 우리가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것은 앞서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자유죠. 거절할 수 있는 자유, 내 시간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 가족들과의 시간을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있는 부가 진정한 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전마진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안전마진은 실수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해 두는 것, 어느 정도의 잠재적 결과를 견딜 수 있게 한다. 버틸 수만 있으면 확률이 낮은 상황에서도 이득을 취할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다. 내가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인정하고 그 실수가 됐을 때를 감안해서 한 번 더 안전마진을 확보해 놓는 것, 이거는 뭐 주식 투자나 여러 투자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한 번 더 생각하는 거, 플랜 B를 만들어 놓는 거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비관주의는 낙관주의보다 더 똑똑한 소리처럼 들리고 더 그럴싸해 보인다. 그렇죠. 우리가 부동산 낙관론자들의 얘기를 듣다가 비관론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뭔가 더 좀 반대되는 얘기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럴싸해 보이죠. 네. 실제로 그래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러길 바라기 때문이다.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리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죠. 살다 보면. 네.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접하다 보면요. 네. 리스크란 내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했다고 여길 때 남는 것이다. 그쵸? 이 리스크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생각하고 고민해서 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안에서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리스크라는 거죠. 그래서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항상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실수할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라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어떤 우리의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 책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일이 잘 풀릴 때는 겸손을 찾고 일이 잘못될 때에는 용서와 연민을 찾아라. 네, 이 말도 너무 좋네요. 네, 오늘도 이렇게 책을 훑어봤고요. 밤의 노트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의 돈은 막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장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또 빠름이 아니라 안정입니다. 돈은 결국 우리들의 심리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40대는 이제 그 심리를 다룰 줄 아는 나이입니다. 오늘의 밤의 노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